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화의 시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한 의혹,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 불법 의료 행위들을 폭로한 매니저들이 추가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매니저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매니저들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게 과중한 노동을 하면서 갑질에 시달렸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거를 요구했더니 그 박나래 씨 측에서는 오히려 매니저를 공격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박나래 씨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는 또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뭔가 폭로를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 예고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박나래 씨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이 되는데 근데 또 반대로 박나래 씨 측에서는 우리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횡령은 오히려 그쪽에서 했으면서 허위 주장으로 박나래 씨한테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완전히 180도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쪽 다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니까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게 불법 의료 행위 논란입니다. 지금 주사 이모에 이어서 링거 이모까지 등장을 한 상황인데 특히 주사 이모의 경우에는 박나래 씨가 링거를 맞고 잠든 이후에도 좀 여러 종류의 약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전 매니저가 혹시 몰라서 사진도 찍어놨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행적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 관련 불법 의료시술 논란 여태까지 몇몇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불법 시술을 해줬다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본인이 말하자면 등판을 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인 것 같거든요. 보통은 숨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자신이 드러내면서 막 사진도 공개하고 예. 나는 어디 대학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이 나섰거든요. 매우 좀 특이한 상황인데 그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나설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주사 이모가 그걸 얘기하자마자 바로 의료 관련 단체들에서 허위 주장이다 이제 미루고 나선 거거든요. 예. 그럼 금방 들통날 그게 만약 거짓말이 맞다면 의료단체 말이 맞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다는 것인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 SNS 그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 SNS에서는 연예인들과의 친분이 이렇게 막 과시가 됐다고 하는데 네네. 왜 그런 것인지도 굉장히 이제 의문이 가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게 그러니까 불법 의료 시술 논란이니까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주사 이모의 정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불법 의료 의혹에 더해서 또 전 매니저들이 폭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리 처방 의혹이기도 합니다. 이제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에게 필요한 약을 본인들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적이 있기도 하고 또 박나래 씨가 이거 대리 처방 알려주면 우리 같이 죽는 거다 이렇게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폭로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박나래 씨 측이 어떤 입장 표명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박나래 씨 측에서는 처음에 불법 의료 시술 논란이 딱 터졌을 때 불법 의료 아니다. 정상적인 의사한테 제대로 처방받고 시술을 받은 것이고 무슨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게 아니라 그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추가 입장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박나래 씨가 그렇게 해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이제 그 반대 측의 주장이 박나래 씨 측에서 사실은 이게 불법 의료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주사 놓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박나래 씨 측의 입장이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은 불법 의혹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주사 이모라는 인물에 연루된 연예인이 더 있습니다. 먼저 사인이 멤버 온유 씨. 온유 씨의 경우에는 좀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거고 그 진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온유 씨의 해명에 따르면 그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정식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한 건 또 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뿐이다. 근데 그 인연으로 뭐 CD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 뭐 그밖에 뭐 불법 시술 이런 거는 이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애초에 주사 이모를 만난 게 병원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무슨 의료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인지를 못했다. 그렇게 온유 씨가 지금 해명을 한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런 반면에 이게 같은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member 키 씨는 또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팬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키 씨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키 씨한테 지금 그 뭐 진실을 밝혀라라는 식으로 성명서까지 나온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키 씨가 박나래 씨 사례하고 좀 다른 게, 박나래 씨는 불법 시술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키 씨의 경우에는 그런 사진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주사이모라고 불리우는 사람하고 아는 사이 아니었느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이 의혹만 가지고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뭐 아는 사이였는지 아닌지 그거를 키 씨가 꼭 이렇게 해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키 씨가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은 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팬들을 위해서라도 좀 해명을, 사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해명을 하는 관행이 있어 왔고, 같은 팀인 온유 씨가 또 벌써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명을 했기 때문에 네. 키 씨가 해명을 안 한다면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진실은 모르니까 속단할 수는 없고, 키 씨가 어떤 입장을 뭐 밝힐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과연 해명을 하게 될지, 뭐 해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수 싸이 씨도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니저 등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싸이 씨 측은 대리 수령의 잘못은 인정을 했는데 대리 처방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싸이 씨가 2022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뭐 대리 처방받은 것이 아니냐, 대리 수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건데, 예.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무슨 수면 장애, 불안 장애 그런 거에 처방되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4일에 경찰이 싸이 씨의 소속사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고, 싸이 씨의 휴대전화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싸이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제 해명을 한 바 있는데, 대리 수령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대리 처방은 받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의사한테 본인이 직접 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수면 장애 때문에 처방을 받은 것이고, 이 대리 수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일지는 이번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질문에서 불법 의료 의혹이 이렇게 연예계 전반을 지금 강타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짚어봤는데, 또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서 은퇴를 선언했던 배우 조진웅 씨, 은퇴 선언 이후에도 관련 폭로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조진웅 씨에 대해서 평소에 뭐 조진웅 씨가 술을 마시면 뭐 트러블 메이커였다,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망치는 배우였다, 뭐 버티면 연쇄적으로 터질 게 많아서 일찌감치 은퇴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저런 폭로라든가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진웅 씨가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사실을 밝히고 수사도 해야 되고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 행실이 어떻다더라, 이런 주장은 그게 굉장히 자극적이니까 논란도 되고 하지만, 이미 조진웅 씨가 은퇴한 마당에 뭐 행실이 어떻다더라 이런 걸 굳이 또 얘기를 하고 보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막 논란이 되다가 대상자가 직에서 물러나면 그냥 조용해지잖아요. 조진웅 씨는 직에서 물러난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은퇴를 했는데, 네. 여기서 행실 뭐 이런 걸 더 이상 얘기를 한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이 조진웅 씨가 정말로 그렇게 평소 뭐 행실이 뭐 안 좋았다, 그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강도 강간을 저질렀다고 전제하고, 사실로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르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강도 강간 저질렀다는 추측성 보도만 나온 상황이지 진실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조진웅 씨가 정말 행실이 안 좋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 맞다면 최소한 그 연예계 후배들한테
아, 저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내가 나중에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스타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경정을 울리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은퇴를 하고도 이런 폭력설이 계속 불거지는 배경에는 조진웅 씨가 이미 촬영한 작품 그 두 번째 시그널이 과연 방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해요. 이게 많은 팬분들이 워낙 기다리시던 작품이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두 번째 시그널이라는 작품을 예. 이제 조진웅 씨가 주연으로 이미 촬영을 마친 건데 예. 그게 국제적인 기대작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작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존의 관행으로 보면 그 배우가 이제 심각한 뭐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작품 자체가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 유아인 씨가 나온 승부라는 영화가 유아인 씨가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극장에서 개봉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게 작품이 어느 한 사람만의 작품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협업의 결과인데 단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사장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한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과거 같았으면 공개가 안 됐을 것 같지만 요즘 이런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는 어쩌면 시그널이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될지 그게 내년에 아마 상당 기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조세호 씨 관련된 얘기로도 이제 조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조폭 연루설에 이제 휩싸이면서 방송 하차를 다 선언을 했는데,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폭로자가 사진을 한 장 공개했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이 조세호 씨 부부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가 된 건데, 이걸 둘러싼 진실 공방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조세호 씨에 대한 폭로자가 이른바 그 본인의 SNS에 흐릿한 사진을 올린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릿한 사진이 말하자면 그 조폭의 집에 간 조세호 씨 부부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뭐 사적인 지인 관계나 알고 지낸 사이는 누구를 상대로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인 관계 이상의 어떤 거래라든가 네. 밀착 관계가 있었느냐, 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조세호 씨 측에서는 지인은 맞다. 근데 뭐 금품이 오가고 뭐 그 사람 사업에 내가 뭐 관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뭐 비싼 선물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강력 법적인 대응하겠다라고 조세호 씨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폭로자 측에서는 뭐 그 계속해서 뭐 조세호 씨가 부정한다면 폭로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폭로자가 갖고 있는 증거는 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조세호 씨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결국 수사 내지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뭐 진실이 가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세상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우 윤일봉 씨에 이어서 김지미 씨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영화계에서 이 두 원로 배우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예, 윤일봉 씨, 김지미 씨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고 기성세한테는 친숙한 배우들인데, 윤일봉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예. 떠났는데, 예. 과거에 우리나라 유명 여배우들하고는 다 멜로 연기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시대를 대표하는 로맨스 스타였었거든요. 영화 100여 편의 작품을 남겼고, 뭐 배우 엄태웅 씨의 장인이기도 한데 이번에 이제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김지미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국을 대표하는 미인 배우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불렸었는데, 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서구형 미인의 대명사였고 자유분방한 사생활의 대명사였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김지미 씨가 다 보여준 거예요. 네. 김지미 씨가 이제 그 이 불가사의한 게 그 사실상의 결혼과 이혼을 4번씩 각각 했는데, 물론 사실혼도 있지만 중간에,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이혼은 금기였었거든요. 근데 김지미 씨는 그런 거를 다 금기를 깨면서도 톱스타의 자리를 계속 지킨 거예요. 매우 특이한 사례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요즘의 어떤 현대적인 신여성의 모습을 50년대, 60년대, 70년대
먼저 선취한 시대를 앞서간 분이었다. 그렇네요. 걸크러쉬의 원조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배우로서 활동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남성 위주 영화판에서 80년대에는 제작자라도 변신해서 성공했거든요. 매우 아주 독보적인 길을 걸어간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85세를 일기로 네. 별세했습니다. 네. 자, 큰 별을 떠나보낸 영화계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시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